안녕하세요. 부자멘토 이지윤입니다. 자, 오늘은 좋은 책 하나 추천드릴 건데요. 얼마 전에 국내 도서 굉장히 상위에 링크되어 있더라고요. 그 핑크팬더님의 서울 아파트 지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좀 어지럽다 보니까 또 서울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내가 과연 서울에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핑크 팬더님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셨는데요. 바로 서울의 구축 아파트, 그러니까 거의 한 9억 원 미만 정도의 구축 아파트에 대한 정리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쭉 해주셨고, 또 핑크 팬더님만의 인사이트를 책에서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책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참고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서울 아파트 지도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은 구축 아파트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 과거보다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긴 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좋은 아파트를 골라낼 수 있다라고 이제 책에서 하나하나 기술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그 부동산을 하게 되면 임장이라는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부동산을 가서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임장이라고 하는데, 이 책을 보시게 되면 굳이 서울 아파트를 굳이 내가 직접 임장을 가지 않아도 거의 임장을 가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진도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사진도 직접 찍은 사진들, 직접 임장을 가서 찍은 사진들을 올려주고 그 인근의 동네들도 다 소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책을 보시면 임장을 가지 않으셔도 내가 부동산을 본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고, 그리고 이 안에는 또 이제 핑크 팬더님만의 또 인사이트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도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서울 아파트 중에서 연식이 조금 오래됐더라도 역세권에 그다음에 교통이 편리하고 세대수가 많고 학군이 좋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이제 그 핑크 팬더님은 말씀하시고 있고요. 이 서울 아파트 지도는 총 이제 파트 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동부권을 집필을 해주셨고, 파트 2에서는 도심권, 그 다음에 파트 3에서는 서부권, 그 다음에 파트 4에서는 서남권, 파트 5에서는 동남권을 정리를 쭉 해주셨는데, 서울에 있는 모든 구에 대해서 괜찮은 구축 아파트들을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중구,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이렇게 쭉 동남권까지 쭉 기술해 주셨고, 이제 부록으로는 2011년도에서 2020년도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변화라는 이 부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록을 보더라도 정책을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유용한 좀 자료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셨고, 일단 도봉구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도봉구의 대표 주자는 창동이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에서 다소 비껴나간 쌍문동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고, 도봉구청에 위치한 방학동, 그 다음에 7호선보다 1호선 수요가 더 많은 도봉동, 그 다음에 상승 동력은 약하지만 나쁘진 않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중심이 미아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젊은 아파트가 많은 성북구에 대해서는 젊은 아파트가 많다. 기림동, 특히 그쪽 지역들을 짚어드리고 있고, 기림역에 영향을 받는 정릉동, 그 다음에 역세권이 강세인 도남동, 그 다음에 경사로가 많은 삼선동, 이렇게 6호선이 지나가는 보문동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원구도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가 많은 곳이다 라고 하고 있고, 강북의 대치동인 중계동과 그 다음에 학원가와 가까운 하계동, 그 다음에 학세권에 영향을 받는 공릉동, 광운대와 인접한 월계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구는 시외버스터미널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이지만 비교적 저렴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중랑구에서는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은 신내동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 목차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만 봐도 핵심적인 부분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차를 사진 찍어서 올린 그 자료들을 좀 캡처를 해 놓으셨다가 책의 내용이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될 수 있으면
59제곱미터가 있는 84제곱미터를 매수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4제곱미터는 투자자에게도 팔 수 있고 실거주할 사람에게도 이제 수요가 일단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사실은 수요로만 본다면 59제곱미터보다는 84제곱미터가 이거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수요가 가장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또 관리 측면에서도 또 임차인이 많이 거주하는 59제곱미터보다는 84형이 또 훨씬 더 유리하기도 하죠. 그래서 84형과 59형의 세대수에 주목하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 아파트는 59형이 400세대이고요. 84가 그 다음에 600세대다. 그리고 B형 같은 경우에는 59형이 600세대, 84형이 400세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59형이 많다면 당연히 투자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거래가 활발하겠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 B 아파트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핑크팬더님은 A 아파트를 권유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비밀은 84형 세대수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4형 세대수가 많다는 건 실소유 거주자가 그만큼 많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투자를 위한 부동산을 매수를 할 때도 이 84형과 59형의 세대수에 주목하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은 좀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은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라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는 공급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이 연관성이 있는 상관관계이긴 하지만 원인에 따라 항상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인과관계는 아니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내용을 알려드리면 책을 안 사서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짚어드릴 테니까 그 인사이트 부분은 꼭 책을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 내용에서는 또 한국인이 이제 아파트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고요. 또 투자자가 몰리는 아파트는 피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몰리는 아파트는 가격의 교란이 일어나기가 쉽고요. 또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 막차를 올라타다 보면 물리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투자를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의 생각과도 굉장히 그 일맥을 이루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하지만 단기 투자를 저는 절대 권유를 하지는 않거든요. 적어도 부동산을 매수했다 그러면은 4년에서 6년, 한 10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단타로 투자해서 뭐 1년 있다 팔겠다, 2년 있다 팔겠다 이런 투자들은 사실 많은 가격의 교란을 또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책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은 사업 속도가 관건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과거 부동산 정책도 돌아보고 아파트 가격의 등락은 거듭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을 내다보는 투자를 하라고 마무리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한다면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의견이 사실 굉장히 팽배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반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정확하게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하기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과거를 돌아봤을 때도 부동산은 언제나 매수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이기는 시장이었습니다. 안 사는 사람보다는 사고 약간의 등락을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늘 승리하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접근을 하실 때도 어떻게 보면 물가를 해치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거거든요. 예를 들면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내가 단기간에 10% 수익을 낼 거야, 20% 수익을 낼 거야, 30% 수익을 낼 거야. 그러면은 마음이 초조해지기 때문에 부동산이 약간 떨어졌을 때라도 빨리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불안감이 엄습을 할 수 있지만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연으로 따졌을 때 약 3%, 4% 정도 오르는 그 정도의 부동산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물가를 해지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지금 현재 금리는 0.75%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은행에다가 돈을 저축을 해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물가 정도의 오르는 부동산에다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은행에 투자한 것보다 훨씬 나은 투자를 하는 거고 물가를 이미 해지하고 있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핑크팬더님도
과거를 돌아봤을 때도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았고 투자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더 가난해질 확률이 높았으니까 너무 급한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또 서울 아파트, 구축 아파트도 충분히 오를 여지들이 있으니 물가 정도 오른다라고 판단이 되면 투자를 하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은 굳이 서울의 아파트, 구축 아파트 임장을 굳이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자세하게 기술을 잘 해주시고 또 집필을 또 열심히 임장을 정말 열심히 다니신 건 흔적이 책에서도 역력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독자들한테 좀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의 구축 아파트 또 돈 될 만한 구축 아파트들이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핑크 팬더님의 서울 아파트 지도를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장을 굳이 가지 않아도 될 만한 서울 아파트 지도 좋은 책 추천 하나 드렸고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